존경하는 박상정 목사입니다. 여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임명은 제가 2월 달에 받았습니다만 아직 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민주화 기념사업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이 끝날 때까지 아마 제가 사무실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저녁에 모이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또 한국에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유익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유학을 갔을 때 얘기를 조금 하면서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 시대에 미국 유학 간다는 거하고 지금 미국에 유학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걸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껴볼 수도 있지 않나. 또 그리고 혹시 내가 겪은 경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참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의 그 퍼스널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경험담을 좀 얘기하면서, 혹시 그 얘기 가운데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으로 오늘 저녁을 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별로 이렇게 오늘 저녁에 강의에 대한 원고를 제가 준비는 안 하고 왔는데 한 2페이지 뭐 적어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949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50년, 한 60년, 한 60몇 년, 거의 70년 전에 내가 미국을 갔는데, 그때 이 얘기가 뭐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그 의미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49년도에 내가 왜 미국을 갔냐. 그때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나라도 아니었어요. 해방 후에 미국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우리 양키라 그랬죠, 양키. 그래서 뭐 한국 여기저기서 미국 사람들 보게 됐고, 그리고 48년도에는 UN 감시하에 남북 통일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인 투표를 하자고 그랬을 때 이북에서 북한에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남한에서는 투표를 하고 대한민국이 48년도에 생겨진 거죠. 그리고 49년도에 북한에서도 자기네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북한 정부를 수립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48년도에 서울대학 1학년 학생이 됐는데, 학생들에게 그 비밀 투표에 참여할 것을 굉장히 강요를 당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있는데 왜 또 우리가 투표를 하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이 나라의 정부는 지금 이승만이가 이끌고 있는 정부가 아니고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정부다.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선배들이 상당히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남한의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그런 자익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학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런 분위기로 일색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더군다나 목사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독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쉽게 설득당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8살 먹은 젊은 학생이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가치관과 막 밀려오는 그 상당히 억압적인 그런 이제 지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떠나야만 내가 여기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그 당시에 1948년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공부하러 간다고 그럴 때 갈 수 있는 데가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 대부 역할을 해주시던 장로교 목사님이 나에게 미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덮어놓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제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1949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국에 그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화물선을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보름 걸렸습니다. 보름 걸렸는데 태평양을 이제 건너가는데요. 태평양 그 큰 바다에 내가 탄 배가 적지 않은 배 같던데 굉장히 크게 보이던데요. 그 한국에서 배 탈 때는. 근데 그 큰 배가 태평양 폭반에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나무 조각 같아. 폭풍우를 만났는데 배가 요동을 치는데 나는 이제 미국이 어딘지 몰라도 잠깐 가다가 여기서 빠져 죽겠다. 그런 걱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보름 걸려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요새 젊은 사람들이야 영어도 잘하지 않습니까? 뭐 연수도 하고 뭐 학교 영어 교육도 옛날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좋을 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전을 들고 타임 잡지 정도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시애틀에 15일 만에 도착을 하고 하룻밤 자고 기차를 타고 이제 LA 로스앤젤레스로 내려가는데 이런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나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군대 사람 아니면 선교사 아닙니까? 한국에서. 근데 기차를 탔는데 기차 객실에 쭉 신사들이 앉아서 넥타이 메고 저는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인상에 그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 같아. 인상에. 내가 한국에서 본 미국 선교사도 목사님들 같은 인상이야. 야, 여기 탄 사람들이 다 목사님일까? 그런 인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한 보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동부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가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까지 기차가 이틀 반을 가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침대차는 탈 수 없고 그냥 객실에 앉아서 이틀을 이제 낮에 자면서 밤에 자면서 이게 가는 건데 식당차에 가봤습니다. 식당차에 갔는데 메뉴를 보니까는 굉장히 비싸요. 내가 주머니에 돈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내가 2, 3일 먹고 가다가는 학교 도착할 때는 돈이 한 번도 안 남겠다 걱정이 돼서 쭉 붙어 내려가는데 할리밭 스테이크라는 그 이름이 있는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스테이크라고는 소고기지 근데 할리밭이라고 하는 게 소고기가 아니고 대구 우리나라 대구를 영어로 할리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리밭 스테이크라고 해서 난 소고기 드는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큰 흑인이 접시에다가 생선 구운 거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큰 흑인 큰 사람 보고 헤이 내가 스테이크 주문했다. 근데 왜 생선을 가져오냐? 왜 이게 스테이크 아니잖냐?
그러니까 그게 나를 앞자리에 보면서 Sir, this is hell of a steak, sir? 하고 탁 놓고 나를 째려보고 가는데 난 겁나서 말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야 이거 미국에서도 사기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기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선 구운 걸 먹고 스테이크 먹는 걸 생각을 하고 가서 내가 영어를 좀 하게 되니까 6개월 지나니까 이제 그 학교 기숙사에서 애들하고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내가 기차에서 사기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헬리버 스테이크 달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스테이크 안 가지고 생선을 가져왔더라. 그랬더니 미국 친구들이 웃으면서 헬리버식 소고기가 아니고 그 생선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사기당한 게 아니고 내가 무식해서 소고기인 줄 알고 주문한 거구나. 더구나 또 값도 싸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미국 횡단을 하고 동부 시골 대학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학교 시작을 했는데 뭐 다 고학생활이니까 집에서 무슨 돈을 가져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주로 이제 시골에 기독교 계통의 학교 같은 데에서는 이제 Work and Study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면은 이제 등록금을 면제시켜주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 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면은 자기 먹는 밥을 공짜로 먹게 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면서 등록금 벌고 또 식당에서 일하면서 밥값도 벌고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으로 이제 대학을 2년 반 만에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언어예요. 하루에 그 숙제를 주는데 한 40페이지, 50페이지, 60페이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전을 피고 새벽 3시까지 앉아서 책을 읽어봐야 5, 6페이지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40페이지 읽고 가야 다음날 숙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새벽 4시가 되면은 그 앞에 마을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게 몇 시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데 그 경적 소리를 듣고서야 좀 몇 시간 눈을 붙이고 자는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자면은 벌써 6, 7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침에 그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 먹는 시간에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죠. 새벽 4시까지 앉아서 콘서트에서 피면서 뭐 몇 페이지 보다가 야 이제 잡니다. 자면은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는 거예요. 잠에서 꿈을 꾸는데 매일 비슷한 꿈인데 내가 미국에서 시험을 치고 낙제를 해가지고 한국에 쫓겨왔어. 쫓겨와서 이제 내가 자던 방에서 아침에 이제 깨면은 옆에 그 굴뚝이 이렇게 보이는데 꿈에 그 굴뚝이 보이는 거라. 그럼 내가 결국 미국에서 낙제해가지고 쫓겨왔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도 내가 어떻게 만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항상 아침에 깼어요. 악몽이죠. 매일 악몽이죠. 근데 낙제에서 쫓겨가진 않았지만은 항상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억지로 이제 미국 사람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갔으면은 그런 경험을 안 했을 텐데. 그렇지만은 결국 한 1년 지나니까 결국 말하는 것도 좀 수월해지고 읽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뭐 한자 다 한자로 읽을 필요 없잖아요. 대충 문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런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을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Where is Korea? 코리아가 중간에 차이나하고 말이야 자판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는 데라 그랬더니 코리아라고 하는 말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한국 전쟁이 생기고 미군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6.25 전쟁 때문에 미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바람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미국 사람들의 동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낙제를 면하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얼만큼 친절하냐면은 미국 대학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 스피치 있잖아요. 말하는 거. 목사들은 설교하는 거고 연설하는 거, 스피치 클래스가 있어요. 반드시 그거는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그 코스 겪어야 돼요. 스피치 클래스는 반드시 학점 따야 됩니다. 근데 그 대학에 스피치 교수가 있었는데 여자 교수였어요. 여자 교수인데 나보고 자기 사무실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게 사무실이 이렇게 스튜디오 같이 돼 있더라고요. 마이크가 있고 이제 스피커가 있고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 녹음을 해서 다시 이제 들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나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좀 읽어보라고 뭐 읽어보라고 해서 중간에 읽었더니 그 선생이 거울 앞에 앉혀놓고 입술하고 이런 모양을 이제 조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그 과목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난 그 과목에 등록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여자 교수가 anytime 너 시간 있으면 내 사무실에 와라. 그래서 그 여자 교수가 그 대학에 내가 2년만 있는 동안에 거의 일주일에 몇 시간씩 자기 사무실에 나를 불러서 스피치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게 나에게 영어를 얘기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또 여자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처음 간 해에 크리스마스를 당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이 좀 몇 사람이 기숙사에 남는데 나하고 큐바에서 온 학생 둘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나는 큐바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도 못했고 뭐 지도에 큐바가 어디라고 하는 정도는 내가 알았는데 큐바에서 온 학생이 큐바에 코리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무슨 미친 소리야? 코리안이 어떻게 큐바까지 가냐? 내가 알기로는 코리안이 하와이까지 갔다가 하와이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정도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큐바까지 갔겠냐? 나는 차이니즈를 보고 너 잘못 봤을 거다. 그랬는데 나는 큐바에 한국 사람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신문에 나온 것들 보니까는 일찍이 한국 사람들이 큐바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밝혀졌고 큐바에 한국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미국 가서 멕시코로 갔다가 멕시코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바다 건너 큐바로 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겨울방학에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유학생 둘이 남아있는데 어떤 그 미국 할머니가 큰 차를 가지고 와서 그 홀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사람 없냐고 있다 그랬더니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 오늘 저녁에 뭐 하냐? 뭐 여기서 뭐 챙겨서 먹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기 집에 가려고. 그래서 그 동네에 그 큰 집을 가진 부잣집 마나님이 우리 유학생 둘을 데리고 가서 그날저녁에 잘 밥을 먹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령 내가 지금 불광동에 사는데 불광동에 외국 유학생이 와서 있을 때 불광동 그 아주머니들이 그 유학생 그 방학에 집에도 못 가고 외롭게 있는데 밥이라도 먹이자고 하는 생각하는 아주머니들이 우리나라에 있겠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일본 차까지 타고 와서 우리는 자기 집에 차로 실어서 데려다가 이제 저녁을 잘 먹이는데 아, 참 미국 사람들은 이런 착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몇 번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가정하고 이제 왕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가정에서 그 손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을 때 어떤 식으로 먹는지 점잖은 집안 사람들은 이제
식탁에 이제 앉지 않습니까? 식탁에 앉으면은 현관 쪽에 여기가 다이닝 룸이고 여기가 현관이에요. 여기가 키친이고. 그러면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키친 쪽에 그 의자에는 주부가 앉아요. 그리고 현관 쪽에 의자에는 그 집 주인이 앉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가 오면은 반드시 그 부인의 그 왼쪽에, 부인의 오른쪽에 목사가 이제 앉게 돼 있죠. 근데 난 그때 목사도 아니죠. 목사 아들이지만. 내가 그 집에 가면 반드시 그 목사가 앉는 자리에 날 앉히더라고, 그 집 주부가. 근데 그 집에 이제 좀 잘 사는 집이니까 그 남편은 은퇴한 실업자인데 자기 서재가 있고 자기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 감상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음악 레코드판 있지 않습니까? LP가 나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거, 예? LP 나오기 전에 큰 전기판 빨리 돌아가는 전기판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식 그 레코드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근데 한 번은 내가 갔더니 그 집 주인이 차이콥스키 비창 6번을 이제 심포니 6번을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차이콥스키지 않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차이콥스키가 아니고 치카우스키다, 이거 치카우스키. 나는 차이콥스키로 하는데 치카우스키라고. 치카우스키, 그 집 주인이 치카우스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선 무식한 내가 안다고 차이콥스키라고 웃겨봤자 안 되니까 이제 그 집에 가면 차이콥스키는 치카우스키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1907년에 프린스턴 대학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미국 동부의 양반집 아들이더라고요. 그 집에서 이제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대학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제 음악 감상을 많이 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코리아 알지도 못한 조그만 어디 시골 나라에서 온 놈이 어떻게 이 음악을 이렇게 잘하냐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 사람들하고 이제 상당히 가까워지게 돼가지고 내가 미국의 가정과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유학생으로 가도요, 요새는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여기저기 왕래할 수 있는데, 그 시대만 해도 한국 사람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미국 가정과 접촉을 하지 못하면은 학교에 앉아서 책만 보다가 돌아오는 수가 많이 있는 거죠. 미국 사회의 문화라든지 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 없이 그냥 돌아올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그런 좋은 행운을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어는 빨리 안 늘더라고요. 좀 나도 좀 시원시원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독일어도 공부했고, 러시아말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동사변화표도 이제 눈만 감으면 동사변화표가 다 눈에 사진같이 비추고 그런 어학 공부를 한 경력이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놈은 머리가 나쁜 놈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미국 애들한테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내가 원래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라.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대학교 4학년 되는 해에 썸머스쿨을 했어요. 썸머스쿨을 하면서 한 여름에 썸머스쿨을 하면서 1년 동안 배운 시라브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고전 시라브를 마스터하는 건데 썸머스쿨에서 시라브를 내가 택했어요. 그 시라브를 이제 미국 애들랑 똑같이 앉아서 이제 배우면서 경쟁을 하니까 동사, 변화표 같은 거는 눈만 감으면 사진같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 서머스쿨이 실업하고 공부를 1년 한 학기 뛰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아, 저 코리안 보이 저거 바보가 아니구나. 저는 머리 굉장히 좋은 놈이다. 하는 인식을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 자존심을 살리면서 미국 애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 한국 놈이 그래도 유능하다. 하는 인상을 주려고 저는 저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도전이 없었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냥 그저 미국에서 뭐 학교 졸업하고 평범하게 어디 가서 뭐 직장이나 얻어가지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나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해주고 또 내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건 난 감사하게 생각하죠. 유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문을 이제 둬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그 이왕이면은 조그마한 시골 대학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그리고 미국 애들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우수한 애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귄다고 하는 것이 미국 유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내가 지금은 합니다. 그때는 그런 의미로 내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우연한기회에 이제 한국에서 사귀던 친구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자기가 이제 그 학교 애드미션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별로 시원찮은 학교야. 그래서 여름에 같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름 한여름 지나는 동안에 이왕 네가 돈 벌어서 네가 학비를 내고 공부할 바에는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에 가는 학교를 바꾸고 좀 더 괜찮은 학교를 바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위스콘신에 있는 괜찮은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추수감사 전에 켄타키에서 위스콘신까지 버스를 타고 방문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학교가 참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더라고요. 아유, 나 여기다 전학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거기 갔더니 일본 학생이 한 6, 7명만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학생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더라고요. 관리들인데 정부가 장학금을 주고 미국에 가서 이 학교에서 몇 년 공부하고 와라. 학이 필요 없다. 네가 할 것은 거기서 좋은 미국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리고 벌써 5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정책적으로 자기 나라의 우수한 관리들을 미국 학교에 보내서 미국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와, 참, 그러니 이게 정말 진짜 앞선 나라구나. 유학이라고 하는 게 덮어놓은 거 자기 개인이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뭐 새로운 걸 공부한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유학생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 가서 비로소 보게 됐어요. 이거는 그런 좋은 학교에 정부가 그 고위 그 관리들, 훈련된 우수한 관리들을 뽑아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개인의 이니시에티브, 내 개인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인 국가 정책적인 접근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외국 유학을 가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뭐 별 수 없죠. 자기가 개인적인 노력을 해서 이제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앞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해본 일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뭐 서양사다, 뭐 영문학이다 다 그 어려운 과목 아닙니까?
미국 애들은 자기 말이니까 영시를 외는 것도 슬슬 외는데 나는 영시 한 파락을 구해서면 그냥 한 일주일 고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미국 역사, 이거 무슨 200년도 안 되는 나라 역사책을 2권씩이나 읽어야 되냐? 예? 우리나라는 역사가 몇천 년인데 교과서 한 권이면 교과서인데 미국 역사 교과서가 2권씩이나 저기 두 권 책을. 그러니까는 그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공부 어렵게 만든다 하는 저항감이 생기니까 미국 역사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 역사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낙제는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에 가려고 신청을 했더니 우리가 잠정적으로 받아주겠는데 너 미국 역사 성적이 나쁘니까 여름에 와서 서머스쿨에서 미국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라. 그러면 네가 대학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럼 조건부 입학 허가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역사를 그래서 한여름 일하면서 또 미국 역사를 또 열심히 공부했죠. 내가 잘못 생각한 게 2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은 그 나라 역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괜히 5,000년이라고 200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못 교육을 받은 거지. 미국에 왔으면은 미국이 어떤 나라고 어떤 사람들이고 왜 이런 나라가 생겼고 어떻게 발전해 왔냐 하는 걸 이해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건방진 거지. 건방진 거지. 5,000년 역사 내가 얼마나 잘 공부했어요.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그 200년 역사를 내가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거기 무슨 귀중한 문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의식이 이제 나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그 시련을 겪으면서 미국 역사 공부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통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면은 그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게 또 유학생활의 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깊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그 유학의 한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을 동안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좋은 경험이 뭐냐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방학이 있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 때 방학이 있죠. 또 봄에 부활주일 때 또 방학이 있거든요. 그때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동안 놉니다. 학교 문 닫고 쉽니다. 그럼 그때 미국 학생들이 이 외국 학생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공부하던 미국 학생들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줘서 제가 여러 군데 다녔어요. 봄방학 때 뭐 텍사스도 갔다 오고 또 여름방학 때 그 학교 개학하기 전에 여름 노동을 하다가 이제 뭐 조지아에도 가보고 알라바마도 가보고 그다음에 텍사스에 가서 말도 타보고 이제 뭐 카우보이 흉내도 내보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나의 또 미국 유학의 하나의 또 그 모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2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여름에 돈 좀 벌려고 노동을 하나 이제 가서 한여름 노동을 했는데요. 52년도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식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하는 데인데 한국 식당이 없어. 그래서 냉면이 먹고 싶으면 일주일 전에 그 장로교에 있는 근처에 그 양로원이 있는데 양로원 운영하는 할머니한테 가서 주문을 해야 돼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주문을 하면은 일주일 후에 그 집에 가서 냉면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LA 가서 냉면 먹는다며 뭐 버스 타고 가서 한국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건데 그때는 한국 식당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립 안이라고 하는 그 할리우드 한국 스케 그 배우가 있었죠. 도산 안창호 씨의 아들.
필리반이 돈 좀 벌어가지고 백인 동네에 좋은 집을 사가지고 자기 어머님 모시고 이사를 오려고 그러는데 백인들이 몇 달을 데모를 했습니다. 도양놈은 이 동네 들어오지 못한다. 그 백인들이 길을 막고 황인정 못 들어오게 한다고 데모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가지고 들어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종차별을 하는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힘들고 아주 험악한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내가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런 걸 알려고 하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무슨 인종차별이 있나? 흑인들은 왜 저렇게 못 사나? 그런 거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결국 방학 때 이 친구들이 나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가는데 가령 조지아에 사는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뭐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버스를 타고 버스값이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히치하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히치하이크. 하이웨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태워줍니다. 요새는 위험하다고 이제 히치하이크 잘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태워줬어요. 아틀란타 조지아까지 켄타키에서 가는데 4번 갈아타고 밤에 아틀란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어느 공원에 가서 앉으면서 그 미국 친구가 너 좀 여기 좀 앉아 있으라고 내가 가서 샌드위치 사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길 건너에 식당으로 이 친구가 가더라고요. 가서 한참 있더니 샌드위치 2개를 사가지고 건너편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우리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보고 있는데 흑인 아이가 그 식당 문 열고 문 열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기다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샌드위치 싼 걸 애한테 주더라고요. 아하, 그 인종차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그 히치하이크해서 이제 자기 조지아 자기 고향집에 가는데 야, 어저께 그 식당에 나를 데리고 안 간 이유는 뭐냐? 그 내가 앉아서 보니까 흑인 아이가 그 음식을 주문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받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스킨 때문에 그 내가 화이트가 아니니까 식당에 못 들어가는 거냐?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아주 거북하게 아주 힘들게 그 나를 이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우리 돈 없으니까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히치하이킹해서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집은 큰 잡화상을 하는 집인데 자기 집에는 뭐 애 봐주는 흑인 아줌마, 뭐 빨래 해주는 아줌마, 대리운전하는 아줌마, 흑인 아줌마들이 자기 애들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흑인 아줌마가 가정부 역할을 하면서 그 집에 그 백인 주인집 애들도 막 때리더라고요. 말 안 듣는다고.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흑인하고 백인들이 그 개인적인 그 패밀리 컨텍스트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애들도 흑인 아주머니 무서워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퍼블릭한 데로 나오면은 그런 버스를 탄다, 기차를 탄다, 뭐 영화관에 간다, 교회를 간다 하면은 엄격하게 흑인과 백인 차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나 데려간 그 조지아의 그 고향이 시골인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주일날에 교회를 갔더니 백인들은 아래층에서 예배를 보고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인종차별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도 내가 다 듣고 알았는데 인종차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인종차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적인 컨텍스트에서는 미국의 남부에서는 이 흑백의 차별이 그렇게 없이 지나면서도
공적인 컨텍스트에 오면은 아주 엄격하게 흑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백인은 아래층에서 예배 보고 흑인은 발코니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아래층에 못 앉아요. 근데 나는 이왕이면은 흑인도 뭐 옆에 와서 앉으면 어떠냐? 저희 집에서는 다 같이 어울리고 돌아갔는데 왜 교회에 와서는 또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교회가 이거 문제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 가면요, 남북전쟁 때 이제 진짜 싸움의 이유가 무슨 노예 해방 문제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북쪽에 가면은 공적으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쪽에서는 버스 타도 흑인들은 뒤에 앉아있죠. 앞에 못 앉죠. 또 남쪽에 간 기차를 타면은 흑인 칸이 있고 백인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 기차를 타는 경우에 그 차장들은 대개 흑인들인데 딱 보고 어떤 흑인 차장은 나를 백인 칸에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흑인 차장이 나를 흑인 칸에 집어넣기도 하고 하니까 그 차장 마음대로야. 근데 북쪽에 가면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타요. 공적으로는 이퀄이다. 동격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인종차별을 하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도 제가 미국 애들에게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못하면서 나 혼자 그런 인식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신학교에 내가 목사가 될 거냐 교수가 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25 사변이 나서 50년도 6월달에 전쟁이 났는데 그 이듬해 51년 6월달까지 서울에 있는 제 가족하고 접촉이 안 됐어요. 다 살아있는지 다 죽었는지 1년 후에야 비로소 가족하고 접촉이 됐는데 부산에 이제 피난민으로 와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납치되고. 근데 그 가족의 소식을 모르고 나는 완전히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1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래도 역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가와 국적과 인종을 떠나서 정말 이건 유니버설한 거구나.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용기를 많이 얻었죠. 꼭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쟤는 자기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식도 못 듣고 지금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근데 1년 후에 비로소 이제 부산서 소식이 왔어요. 1차 국회 때 결국 다 부산으로 와가지고 피난민 생활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정말 유니버설한 거구나. 근데 왜 이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 문제를 그렇게 극복을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가 그도 뭐 신앙이 있다고 떠드는 신학교지만은 그 동네 자체가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이발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 흑인 학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남미의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흑인 학생이 하나 왔는데 그 학생 방에 갔더니 자기 가족 사진을 놨는데 형제가 넷인데 다 백인이야. 자기 아버지도 백인이고 자기 어머니도 백인이고 자기 형제 다 백인인데 자기만 흑인이야. 그러니까 조상 어디에서 흑인피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 아들 하나가 흑인이 된 거라. 그래서 얘가 미국 가서 어떤 주에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왔는데 흑인이니까 그 마을의 이발소에 나하고 그 흑인 학생하고 같이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주인이 아주 사정을 하더라고요. 흑인 학생 데리고 가달라는 거야. 왜냐?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흑인 학생 데리고 오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이발소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식을 했는데 결국 그 문제도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용기 있게 인종차별 문제를 반대하고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결국 백인 목사들과 흑인 목사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반인종 차별 운동을 하면서 미국 대법원의 그 헌법까지 바꾸면서 인종차별을 없애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다 지켜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서 학위 받고 성공하고 하는 유학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사회를 깊이 이해를 하고 그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인식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판단하는 그런 좋은 유학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끝으로 뭐 질문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내 방에 같이 있던 그 미국 학생이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 그 2세예요. 독일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는 제너럴 모타에서 평생 노동을 한 노동자인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해병대에 들어가가지고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당시에 군대에 갔다 오면은 미국 정부가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정부가 줬습니다. 그 GI 스카라십이라 그래가지고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대학교,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은 그 2차 대전 때 해병대 갔다 온 덕택으로 정부 지원받고 신학교 대학을 졸업을 했거든. 나하고 한 방에 지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켄타키 산골에 감리교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한 2시간 반 자동차 몰고 켄타키 산골로 들어가는데 켄타키 50년대 산골에 그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더라고.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아. 켄타키 산골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주말을 지내고 이제 그 오는데 그 동네에 그래도 가난한 그 농구 그 동네에 이제 그래도 좀 유지 집에서 내가 하룻밤 자고 아침에 조반을 먹는데 그 집 주인이 티본 스테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조반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그래서 내 친구가 그 집 주인 보고 브라더 톰 오늘은 당신이 이 집 주인이니까 아침 조반 기도는 당신이 하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기 못한다고 자꾸 목사 보고 하라고. 아니 오늘은 당신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먼 데서 귀한 손님 보내줘서 하나님 고맙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기본스틱 했는데 즐겨 먹게 해달라 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한참 웅긋거리고 이제 질질 끌더니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기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 쓸 때 마지막에 편지 끝날 때 yours truly라고 쓰잖아요. 예? 그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Lord 기도 끝내겠습니다. yours truly 하고 끝내더라고. 자,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산골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수세식이 하는 화장실에서 기도도 끝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교회 교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백성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 프랭크 레니키 내 룸메이트인데 그 사람은 지금 그 디트로이트 미시간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고 감리사도 되고 이제 뭐 얼마 안 가서 죽기 전에 막 감독도 하겠죠. 이제 그런 좋은 미국 친구들을 제가 사귀었는데 작년에 베란다에 그 방학에
자기 집 텍사스에 데려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벌써 뭐 50년 되니까는 60년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만나지는 못했는데 베란간에 이메일이 하나 왔어. 대학 동창회 사무실에 갔더니 네 이름이 있더라. 내가 그 이메일 주소를 얻어가지고 내가 편지 쓰는데 네가 받기를 바란다. 옛날에 나는 자기 집에 데려갔던 친구가 자기 부모가 살던 집을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기도 은퇴하고 감리교 목사인데 은퇴하고 자기 부모가 살던 집에서 산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 유학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기억에 남는 친구들 접촉이 없었는데 60년 만에 그 편지를 보내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많이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고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밥만 먹고 그 한국말로만 이제 얘기하고 미국 친구들하고 사귀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미국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미 최근에 미국 유학 경험을 한 사람들이야 나보다도 더 훌륭한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은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해방 후에 유학생으로서는 좀 개척자 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를 지도해주는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무턱대고 이제 가가지고 그 생활에 적응하는 입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 유학을 간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행운하죠. 예. 뭐 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 없습니까? 뭐 한국에서 사는 건 뭐 별 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회를 좀 더 깊이 거기 사는 사람들과 사귄다고 하는 기회가 오히려 옛날보다는 더 줄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좀 값지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 친미파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미국은 그래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을 꼭 다행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